안녕하세요, 트라이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업, 이제 새해가 됐죠. 새해가 되면서 이제 한 9년 차가 9년 차가 된 것 같네요. 9년 차가 된 것 같은데, 경찰서를 간 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물이구만. 사업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경찰서를 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2018년도에 회사를 퇴사하고 2019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때까지 이제 제가 초기부터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롱런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상품을 브랜딩했고, 그리고 홍콩 전자전에 제가 이제 처음 가서 처음 사입한 상품도 바로 KC 인증을 받은 상품이었어요. 제가 인증받은 상품군들을 주로 처음부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증에 관련된 두려움이 별로 없었고, 제 전공도 전자 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크게 인증에 관련된 거는 전자제품에 관련된 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최소한 10여 개 정도는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브랜딩을 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는 오래 판매하고 진입장벽의 허들을 좀 가지고 세우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익도 나는 편이고, 그리고 더 오래 판매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증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의 이제 셀러분들 인증에 관련된 전자제품에 관련된 거에 막연한 이제 두려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센 게 어린이 인증이다, 또는 시컴이다, 아니면 전자제품에 KC 인증이라든지 이런 상품군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구매 대행부터 이렇게 시작하셨던 분들, 부업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런 상품군들은 오르지 말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하면서 여러 채널들 상품이 공개되면 이제 뭐 공개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개가 되면 그 상품에 관련돼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요번에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뭐냐면 산림 3D 펜이라고, 제가 3D 펜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라이센싱을 하는 거는 정식으로 국내에서 이제 라이센싱을 하기 때문에 3D 펜 하나 판매하는 거에 산이용 캐릭터를 붙이는 건 저밖에 못 팔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인증을 할 때 이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어린이 인증이 필수이고, 그 상품이 무선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접근이 어린이 인증 당연히 필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인증 필수로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필라멘트라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 소재조차도 어린이 인증을 다 받았어요. 사업을 오래 하고 정식적으로 하려 그러면 꼼수를 부려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머지 공공장에서 나오는 업체들을 다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신고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 대여섯 군데 업체가 다 걸려 들어갔는데, 표기 인증 위반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경찰 조사를 제가 받고 온 상황인데, 벌금이 한 15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지저분한 싸움이 좀 많이 지친 상태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판매를 안 하는 게, 더 이상 판매하는 걸 안 하는 게 맞을, 안 하는 걸 결정했어요. 몇 년 동안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온 상품이긴 한데, 굳이 뭐 제가 또 이렇게 지저분한 판에서 또 판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판매를 중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제가 이제 제가 겪었던 인증의 사례, 인증을 통해서 이제 진입장벽의 허들은 있지만, 허들 속에서 그걸 잘못되게 수입을 하고 잘못되게 판매를 하게 되면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저처럼 그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내 몰랐다 하더라도 법령을 지키지 않은 거는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주의하는 차원에서 제 사례를 빗대어 제가 8년 동안 인증을 수십 개를 했던 거를 경험으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인증에 관련된 거 약식으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인증 시 실수하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부업으로 사업을, 온라인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이제 소액이라도 벌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주업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이 사업을, 온라인 사업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뭔가 사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업이 아니라 뭔가 이제 부업, 장사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작게 바라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 사업도, 온라인 판매도, 이커머스도 여러분들이 사업과 같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출 1일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게 뭐 큰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남기고
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실력을 키우면서. 쿠팡 매출 향상 프로젝트도 하면서 10편의 시리즈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2부까지 보시면 커피값 2,900원이면 여러분들 멤버십 하셔가지고 더 좋은 내용들을 깊이 보실 수, 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 수백만 원의 경험을 여러분께 2,900원에 다 드리는 거니까. 뭐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면 자본금도 들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 여러 가지의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브랜딩을 펼쳤을 때 다양한 영업 전략, 다양한 판매 방식도 적용해야 되고, 내 상품의 이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 상품을 가공하고 남들과 차별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을 경쟁사를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뭐 신고해서 없애버리면 내가 다 판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사업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죽인다고 해서 뭐 답니까? 자기의 상품의 내실화, 자기 상품의 차별화, 브랜딩화,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게 더 오히려 발전적인 거지, 뭐꼭 어떻게 뭐 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꼼수를 피는 것들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제 사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겪을 만한 인증 사례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네, KC 인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C 인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 안전이라는 인증 제품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 화학용 관련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생활 안전 관련된 제품은 튜브나 비비탄총, 여러분들 이제 비비탄총도 생활 안전에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노인 보행기, 뭐 레이저 포인트, 수유 패드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화학에는 디퓨저, 잉크, 양초, 뭐 이런 살균제 종류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생 안전에는 뭐 수도관이나 밸브, 수전, 예, 구매 대행하실 때도 뭐 수전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전기용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관련된 제품군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사례도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KC 이제 인증 제품의 이제 종류들, 이제 전기 인증 제품에 관련된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인증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전기 인증에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인증 중에 안전 인증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파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파 인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전자 회로가 들어가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에 관련된 인체 해로운 게 있는지, 전자파의 내성에 관련된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전자파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전 인증, 전자파 인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 인증에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기준이 까다로운 거 기준으로 안전 인증, 그 다음에 안전 확인, 그 다음에 서류로 제일 통과시키는 제일 쉬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중하로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관리가 관련된 제품군으로 제품 심사와 별도로 제조 공장에 대한 공장 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심사를 실시를 해서 패스가 된, 우리나라에서 패스가 된 공장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장 심사를 가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인증 인력을 2명을 또 파견해서 또 봐야 되거든요, 심사. 처음 신규로 등록한 회사는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은 참조하실 거는, 제조 공장에 대해서 이제 공장 심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제 국내에서 첫 거래하는 공장 진행하실 때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위반 사례와 함께 팁을 알려드릴 때 요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에 관련된 팁도 있습니다. 안전 확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 인증 관련돼서 제품 심사를 실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KTR이라는 KTC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제품을 수입하는 거를 가지고 그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패스가 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예, 패스가 되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고 있는데, 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별도의 시험 성적서 인증번호가 없어요. 별도의 인증번호가 없고 시험 성적서로만 나옵니다. 테스트 시험 성적서로만 나오고, 민간에서 이제 제품 시험한 것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등급의, 그러니까 뭐 크게 생활에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상품군들을 여기다 한다고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쌍꺼풀 테이프라든지 사다리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어린이 의류라든지 이런 거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서 내가 신고만 하면 인증번호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군들의 안전 인증을 한 거와 별개로 모든 전자회로, 모터가 들어간 전자 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인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KC에 완벽하게 문제 없이
KC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파 적합 등록과 적합 인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선 기능, 그러니까 전자파에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는 제품에서도 무선 기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선 기능이 있고 RF 기능이죠. 무선 기능, RF 기능이라든지 무선 기능,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거, 블루투스 있는 거 이런 거는 골치 아파요. 예, 그런 거 비용 비쌉니다. 전기 인증 중에 이제 어린이용 인증도 있는데요. 어린이 인증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안전 인증에 관련된 거는 세 가지 상중하의 규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린이 인증에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이런 식으로 상중하 레벨이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인증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관련된 이제 약간 뭐 위험도가 더 있는 상품군들이 안전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 확인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유아용 섬유 제품, 그다음에 어린이 용품, 그다음에 스포츠 보호 용품, 스케이트보드, 그다음에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온열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전 확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요건 공장 심사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관련된 서류는 인제 이따가 뒤에 절차 상황에서 알려드릴게요. 어린이용 가죽 제품, 면봉, 안경테, 물안경, 우산 및 양산. 예, 뭐 아까 물놀이 기구 튜브나 이런 것들은 안전 인증에 들어가는데 물안경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지장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아래로 되어 있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킥보드라든지 뭐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기타 제품이 있고 아동용 섬유 제품도 의류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나이별로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세 이상, 뭐 8세 이상, 뭐 이렇게 8세 이하 뭐 이렇게도 적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대가 어릴수록 가격이라든지 테스트 심사가 좀 빡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와 어른은 14세 기준으로 보고요. 생활용품 인증도 이렇게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의 안전 인증은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안전 확인은 도어락, 뭐 그다음에 온열팩, 기름 난로 이런 게 있고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에도 가구,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인조 속눈썹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용품, 전기용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선이 들어간 전원 코드가 들어간 거 이런 거 안전 인증이에요. 220V 들어간 거는 제일 셉니다. 공장 심사까지 다 돼야 돼요. 안전 확인은 전자기기용 스위치, 뭐 전자기기, 오디오 비디오 음향기기 이런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공구류 같은 경우에 되게 쉬워요. 예.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생활 전자기기들, 휴대용 선풍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례에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실제 상품을 가지고 한번 요거는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휴대용 선풍기예요. 휴대용 선풍기 제품은 인증 제품인데 여기에 인제 무선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다 보니까 휴대용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보통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리튬 이온 충방전신,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뭐 이런 식의 제품을 KC 인증 제품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전지라고 하는 거는 AA나 AAA 그냥 충전이 안 되고 방전만 되는 형태를 일반 건전지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인증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의 안전 인증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인증에 관련된 거를 맡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자파 인증. 이 상품의 전자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런 것들에 관련된 테스트 완제품으로도 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좀 더 자세히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1번 배터리 인증하고 2번 전자파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전자파 인증만 해도 한 60-70 정도 들어가니까. 근데 배터리 인증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인제 중국 제조사들한테 KC 인증을 승인된 배터리를 사용하라고 할 겁니다, 제조사한테. 그렇게 되면 저는 인제 전자파 인증만 받으면 조금 더 인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자제품은 대부분 파워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 전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 보시는 난이도 하급이 있어요. 제일 하급이 뭐냐면 요런 동전 배터리, 코인 배터리라고도 하죠. 동전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AA
AAA 이런 제품군들이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면제예요. 근데 이것도 면제됐다가 어떤 때는 면제됐다가 어떤 때는 또 면제 안 됐다가 뭐 맨날 바뀌어요, 이 법령이. 인증 기관에다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재 버전으로는 조명에 들어가는 이런 그 코인 배터리 같은 경우 CR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CR, LR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CR, LR 뭐 코인의 이 동전 배터리의 크기에 따라서 뭐 2032, 2043 뭐 이렇게 이름이 뒤에 적혀져 있어요. 동전 크기에 따라서 코인 배터리 크기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CR은 그 대부분이 면제입니다. CR은 그 인증이 면제예요. 근데 이제 LR은 알칼라인은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해요. 예, CR은 그냥 패스, LR은 인증서가 필요하다. KC 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전 건전지를 사용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LR만 인증서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배터리를 사용한 이 건전지를 사용하는 타입의 제품군들, 조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자에 들어가는 뭐 헤드 랜턴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인증이 필요 없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매년 법령이 달라지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난이도가 중간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전자파 인증만 받는 게 있어요. 가습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미니 가습기 중에 여기에 배터리가 안 들어간 제품, 그러니까 USB 케이블로 전원만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상품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전자파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이라고 하고요. 전자파 인증 필수인데 뭐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받으면 돼요. 뭐 비용 약 50만 원 했는데 50만 원, 70만 원 사이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중간 정도급이라고 하면 여기 휴대용 선풍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 됩니다. 휴대용 선풍기에도 18650이라든지 원통형 AC 배터리가 들어가시면 그거는 면제예요. 예, 배터리 인증하고 전자파 인증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배터리는 중국에서부터 KC 배터리 사용하라고 하면 면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전자파 인증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기기는 대부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된다. 코인 배터리나 건전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난이도상 아까 안전 인증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심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난이도 상급입니다. 예, 전원이 220V로 이렇게 꽂는 상품 같은 경우 이런 상품군들은 굉장히 뭐 전기 꽂자마자 막 터져가지고 불날 수도 있고 화재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심사의 기준이 되게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것도 요렇게 어댑터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전원을 어댑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군들이 있다면 요 KC 어댑터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파워의 회로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차이인데 처음부터 제조사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지 저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인증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인증을 진행하실 때는 보통 어디로 하시냐면 이렇게 KTC, KTR, KTL 그다음에 FITI 뭐 이런 업체들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1 문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년에 몇십 개를 제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제 제가 좀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를 가지고 허들을 세우는 거죠. 예. 쉽게 소싱을 못할 상품군들로 아니면 뭐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인증에 있는 제품도 내가 다른 분들과의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인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위반 사례가 나오고 그거에 따른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사례와 관련돼서 인증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